네, 본격적인 전당대회 모드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사실 치열합니다. 그냥 상투적인 치열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의 갈등도 심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이때 뭉치면 살고 싸우면 죽는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신 분이죠. 오늘은 정치 9단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과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스튜디오에서 뵌 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지금 민주당 상황에 박지원 의원님이 부글부글한다. 대체 왜 이러냐 당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집권 1년 된 성공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는 것도 유분수지. 이렇게 하면은 결국 우리가 싸워서 예. 내란 세력 좋아하는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또다시 갈등, 분열이 심화돼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예. 데드크로스를 또 우리 민주당의 지지도가 내란당보다 더 처지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야 된다. 예.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누구 때문인가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것은 당 대표가 책임져야 됩니다. 정청래 대표가요? 그렇죠. 대통령 중심제에서 설사 대통령이 잘못하더라도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당 대표가 져야 되는데 잘못된 대통령의 정책에도 당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데 예. 국무총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잘하는 대통령 결과적으로 흔들어대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당 지도부 책임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요 얘기 좀 먼저 묻겠습니다. 지난 18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G7 순방을 다녀와서 귀국한 뒤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관저에서 만찬을 하면서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전 대표는 특별한 관계가 있고 예. 또 총선에 어떻게 됐든 송영길 대표가 양보를 해서 연수구에 가서 당선돼 왔잖아요. 그래서 축하 겸 또 송영길 대표가 어제 예. 미국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특히 외교 관계 등을 얘기했다고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뭔 얘기냐? 전당대회 관계는 얘기 안 했느냐 예. 했더니 저하고 송영길 대표는 거의 특수관계일 정도로 가깝습니다. 예. 그랬더니 전당대회 관계 얘기를 했고 자기가 삼자구도로 가서 결국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또 결선 투표에서 예. 모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예. 전당대회는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출마 결심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 네, 그렇죠. 예. 얘기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잘 하라고 이런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대표의 워딩은 공개적인 워딩은 정청래 대표가 나가면 나도 나가겠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식으로 출마를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정청래 대표가 나가면은 자기가 그렇게 나가서 예. 3자 구도로 친명을 단일화시키고 또 결선 투표에서 단일화하겠다 예. 하는 거 보면은 그 조금 뉘앙스가 만약 그러다가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예. 이런 생각도 들게 했습니다. 그래요? 예. 민주당 일부에서는 그런 의문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영길 대표의 워딩을 보면 초반에는 김민석 총리의 페이스메이커 정도로 내가 하겠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면 호남표를 좀 끌어와서 김민석 대표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해한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 분위기는 내가 뭐 하지 뭐 내가 또 못할 이유가 뭐 있어. 이런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로 표현한 것이 예.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3자 구도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하는 것이 솔직한 송영길 전 대표의 표현이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박지원 의원님이 이 송영길 대표의 얘기를 듣고 느끼신 거고 그냥 판을 보시기에 송영길 저도 대표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왜냐하면은 최근에 뭐 정청래 대표가 열심히 예. 호남을 가요. 음. 지난 금요일 날도 해남 미황사 1200년 된 대웅전을 개수 보수식에 예. 거기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호남의 절에 물론 보수식까지. 자기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축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조계종 25개 교구 본사를 전부 방문한 사람은 민주당에서 자기밖에 없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사찰에 많이 다녀요. 예전에 불교계랑 약간 갈등이 있었죠. 아마. 불교계 갈등이 있었지만은 불교계 통해 고등학교를 대전에서 졸업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데 교회 집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사찰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와서 저는 솔직히 염려했어요. 예. 호남에서 그렇게 안 좋거든요. 송영길 아니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근데 축사를 하는데 엄청난 박수를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안심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오셨는데 누가 우리 당직자들한테 누가 소란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좀 진정시켜라. 저는 그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박수가 나와서 송영길 전남에서도 살아있네 이런 느낌을 받았고 한 2, 3주 전에 저는 광주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제가 예. 자주 가져요. 예. 가졌는데 언론사 사장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은 광주 시민단체에서는 차라리 송영길이 최고다. 굉장히 예찬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호남 바닥을 보면은 아무래도 김민석 총리가 압도적이지만은 예. 정청래도 송영길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광주 전남의 교수 예. 107분이 송영길 지금 전당대회 시작도 안 했는데 예. 지지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송영길 전 대표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잠시만요. 의원님이 이제 호남에 사실 제일 센 어떻게 보면 지주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전에는 지주 역할을 했는데 예. 의장 떨어지고 나서도 잘 안 움직이고 의장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호남에서 욕을 좀 먹을 줄 알았더니 환호가 많더라. 송영길 전 대표는 지지 선언도 있고 압도적인 또 민심은 누가 제일 유리한 거예요? 호남에서는. 지금 제가 딱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 뭐 사실 모르죠. 그렇지만은 제가 느끼기로는 김민석 예. 총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가 네. 전반적으로 높다. 네. 알겠습니다. 호남 민심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셋 다 뭐 괜찮은데 김민석 총리가 좀 높다라고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면 앞서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내용이 당 대표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최근 딴지일보 게시판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글을 올렸었고요. 어제는 당장 폐지 이것까지 올렸습니다. 사실 대통령은 보안수사권,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폐에 대해서 수기하라. 뭐 수기하라는 명령형이니까 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당장 폐지 이건 수기랑은 반대말이잖아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일관되게 예. 몇 개월 전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민주당 내부에서 의원들, 특히 법사위원들 간에는 개혁된 이재명의 검찰이 왜 예. 윤석열의 정치검찰로 환원하는 보안수사권을 줘야 되느냐. 저도 반대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8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예. 단 보안수사권 요구권, 보안수사 요구권은 검찰에 주는 것이 괜찮다. 어차피 보안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수사는 경찰이 하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그 보안수사권을 인정하면은 검찰 수사를 다시 인정하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반대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조금 그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그렇지만은 대통령 최종적으로 당에서 결정해라. 국회가 결정하라고. 국회가 결정해라. 예. 하면은 이건 폐지입니다.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저도 분위기는요? 개인적으로 절대 이건 안 된다 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새삼스러운 것을 왜 정청래 대표가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렸을까? 예. 이걸로 전당대 이슈를 만들려고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혼란만 주고 있다. 어떤 논란을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호시탐탐, 호시침침 보안수사권을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예.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혁이 후퇴가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미 보안수사권 폐지로 갔는데 왜 이걸 새삼스럽게 단지 일부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이슈로 삼는가. 예. 그러나 김민석 총리도 결국 폐지를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폐지가 대통령께서 원칙이다라고 했죠. 말씀하셨으니까 수기해보자. 수기 끝났어요. 아, 수기가 끝났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자리가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얘기할 자리는 아니지만 사실은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민주당에서 안을 생각하더라도 요구하면 경찰이 이제 보안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핑퐁하고 경찰이 그건 뭐 검찰 생각이고요. 천천히 할게요. 하면은 피해자 인권 등을 생각했을 때 수사가 너무 더뎌진다라는 이제 법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은 이런 면을 생각해서 제한적으로라도 보안수사권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보여요. 그것은 검찰이 예. 보안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은 결국 검찰 개혁은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대다수 의원은 특히 법사위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보안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걸 마치 정청래 대표 혼자 이끌고 가는 것처럼 대통령과 각지는 것처럼 그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의원이 보시기엔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민주당 내 뭐 적극 지지층이 선호하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고의로 또는 전략상 쟁점화시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부적절하고요. 아, 그렇죠. 할 필요가 없는 할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다. 왜 결정된 것을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도 몇 번 통의를 했어요. 예. 그러한 것을 다시 캐비넷에서 꺼내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전당대 득표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안수사권을 뭐 의원님과 얘기하려고 모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김어준 씨의 방송이죠. 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최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수치상으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데드크로스한 게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본인 방송에서 과거 이낙연 총리 사례를 들면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가치연대인데 이명박 박근혜 사면 얘기로 이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이낙연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어떻게 보세요? 물론 뉴스공장 예. 김어준 공장장도 언론인이기 때문에 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낙연 당시 전 총리는 대권을 꿈꾸는 그런 꿈틀거리는 후보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이 나왔지만은 저는 이 최근에 인사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은 예. 저는 꼭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는다. 제가 데드크로스가 2, 3주 전에 나왔잖아요. 예. 그때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70%에 가까운 지지를 받던 이재명 대통령이 예. 어떻게 민주당이 20% 이상 앞서가던 내란당한테 뒤집히느냐. 예. 이것은 우리 문제다. 예.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중앙선관위의 뻘짓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은 우리한테 책임을 묻고 2030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전국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정권 민주주의에 대해서 염려하는 예. 것은 우리 잘못이다. 강하게 수사를 하고 국정조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예. 어떻게 됐든 이러한 것도 결국 누군가가 내 탓이요 하고 들고 나와서 책임을 져주면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계속 지지도를 하락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설사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당 대표가 지는 거다. 예. 이것을 생각하라 이거죠. 김어준 씨는 구체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나중에 다칠 수 있다. 제대로 사실 하고 이번에 있어요.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왜 보안 수사권을 꺼내가지고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자체를 부적절하다. 예. 제가 지금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 예.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이미 논의가 끝났어요. 아마 이제 그것을 당에서는 수기가 끝났다고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대통령이 이제 제한적으로라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지지층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도 김민석 총리마저도 다 얘기를 했는데 예. 왜 새삼스럽게 거기에다 올려서 이슈를 만드는가. 아무리 전당대회 득표활동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개혁의 후퇴를 염려하는 일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김어준 공장장은 언론인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을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개혁이 후퇴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비슷하게는 이것도 이제 사실은 보안수사권 얘기를 두고 그게 검찰개혁과 등치시되면서 지지층 간의 분열이 심해졌죠. 일부 정청래 대표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못 믿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김어준 씨 얘기는 이런 효과 때문에 코어 지지층이 빠져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는 대통령께서 그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일관되게 예.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에서 대통령께서 염려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하면은 형사소송법을 촘촘히 개정하자. 예. 또 시행령을 촘촘히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폐지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한 번도 국회가 결정해라.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것은 끝난 문제다. 예.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다. 물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견해와 똑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개혁의 후퇴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고 예상되는 문제에 왜 새삼스럽게 대해서는- 딴지일보다 올리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법을 촘촘히 만들어서 대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시기에 지지층의 분열이 어느 정도예요? 제가 처음에 뭐 얘기는 던지긴 했지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저는 너무 극심하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최근에 엊그제부터 어제까지 민정수석이나 대한적십자사 총재 인용한 총재가 인용한 총재 임명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민정수석은 상당히 오해한 부분도 있어서 예. 언론도 그렇지만은 저도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만은 어제 아침에 인요한 예. 총재가 저하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예. 저하고는 특수한 관계예요. 옛날부터. 호남에서 같이 하셨죠. 예. 아니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로버트 린튼 재단이 대북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고 또 인요한 총재가 국회의원 할 때도 바로 옆방이었어요. 예. 그렇지만은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서 아주 촘촘히 사설에서 지적을 했던데요. 그분이 최소한 시간이 약 2분 남았습니다. 예. 대국민 사과는 했어야 된다. 예. 내란 세력을 옹호한 음. 선두에 섰던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아주 심하고 특히 민정수석의 임명에 대해서는 지금 뭐 소위 친문 세력들 유시민 예. 이런 세력과 충돌을 하고 있는데 꼭 그분을 임명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극심한 지지층의 분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대통령님께서도 자극되는 말씀을 피하시고 예. 좀 수습해주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고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는 좀 대권 후보들이 나오지 말았으면 아직도 2달이 남았으니까 예. 그래서 좀 진정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가 싸워서 예. 내란 세력한테 총선도 정권도 갖다 바치는 룰을 범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특히 초미의 관심사가 유시민 작가가 이제 예. 비평으로 돌아선다 하는데 아마 이번 금요일 날 예. 김어준 거기에 10초 출연하기 남았습니다. 때문에 좀 그분도 우리 진보 세력의 단결을 호소해야지 분열의 길로 가는 것을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